빠르면 향후 10년 안에 나노우주선이 알파 센타우리 성계로 이동하여 지구의 사촌이라고 불리는 외계 행성의 상세한 이미지를 최초로 전송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상상해 본 적 있나요? 억만장자 우주에어가 유리 밀러의 뜻대로 된다면 이 생각은 곧 현실이 될 겁니다. 하지만 제임스 웹 망원경이 역사상 가장 선명한 프록시마 B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기 때문에 프록시마 B의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지 확실히 알기 위해서는 몇 달 더 기다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프록시마 B, 인류의 목적지? 프록시마 B는 우주에서 가장 가깝고 지구와 가장 유사한 외계 행성입니다. 알파 센타우리 시스템의 일부인 이 암석 행성은 우리 태양보다 약간 작고 희미한 별의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세계는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결국 프록시마 B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행성이거든요. 그리고 가까운 미래에 우주선을 보낼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아마도 잠깐만요, 우주여행에서 빛의 속도에 도달하고 우주에서 먼 거리를 이동하는 데는 문제가 있지 않나요? 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주에어가이자 억만장자인 유리 밀러는 머지않은 미래에 프록시마 시스템을 탐사하기 위해 우주선을 보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지금까지 태양계 밖의 행성을 탐사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외계 행성은 정확한 관측은커녕 먼 거리에서 발견하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존재는 두 가지 상황에 의해서만 부정당하고 있습니다. 행성은 주기적으로 작은 점처럼 별 앞을 지나가면서 별의 중력장을 최소한의 방식으로 변환시킵니다. 프록시마 B, 글리제 667CF, 티가든 B와 같은 세계는 실제로 본 사람이 아직 없습니다. 연구자들은 대부분 외계 행성을 트랜짓 방법을 사용하여 발견한 다음 빛반사로 측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은 오류가 발생하기 쉬우며 측정 결과에 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따라서 프록시마 B가 발견된 이후 많은 데이터가 발표되었고 그 결과가 몇 번이고 수정되어야 했던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브레이크스루 스타샷 프로그램의 미니 우주선은 외계 세계에 대한 독특한 인상을 전달할 수 있는 최초의 우주선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이미 현재까지 가장 선명한 프록시마 B의 이미지를 제공할 것입니다. 제임스 웹 망원경과 프록시마 B, 기술계에서는 줄여서 JWST라고 부르는 이 망원경은 우주 탐사 역사상 처음으로 외계 행성 주변에서 완벽한 분석을 제공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망원경은 외계세계 탐험의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연구자들은 외계 행성의 크기, 밀도, 질량과 같은 값은 알아낼 수 있었지만 이 먼 세계에 대기가 있는지 물이 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곧 바뀔 것이며 새로운 스타 망원경은 대기나 물의 존재에 대한 자세한 증거를 가져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밀한 분석을 통해 산소, 생명체의 필수적인 탄소 화합물 또는 기타 바이오 시그니처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이오 시그니처는 살아있는 유기체가 생성하는 특정 기체입니다. JWST는 행성에서 반사된 빛을 수집하여 다양한 색상으로 분해하는 고감도 분광기를 사용하여 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망원경은 행성 대기의 다양한 기체에 의해 흡수되는 빛의 특정 파장을 식별할 수 있게 됩니다. JWST가 정확히 언제 프록시마 B를 표적으로 삼을지는 현재로서는 불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망원경의 성능은 이미 입증되었죠. 가장 먼저 자세히 조사된 외계 행성은 WASP-39B였습니다. 뜨거운 가스 거성에 대한 분광기 분석은 지구의 과학자들이 숨을 죽일 정도로 정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수치와 매개 변수에 익숙한 연구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측정 결과가 사진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획기적인 스타샷 프로그램. 프록시마 B의 대기와 환경에 대한 가장 정확한 측정 데이터가 있다고 해도 이 행성에 생명체가 존재하는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이를 알아내려면 행성에 신호를 보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신호가 들리는지, 프록시마 B의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지, 그 생명체가 신호를 수신하고 이해할 수 있는지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억만장자 유리 밀러의 결정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그 행성에 대한 이미지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그 전에는 그 행성에 초목, 도시 또는 다른 생명의 흔적이 있는지 확실하게 알 수 없습니다. 밀러는 수년 동안 세티 조직과 성공적으로 협력해왔으며 브레이킹 스로우 리스트 프로젝트의 주요 재정 담당자입니다. 세티는 외계 지성을 위한 탐색의 약자입니다. 이 과학적 이니셔티브는 1960년대에 설립되었으며 우주에서 외계 지성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티 연구자들은 전파 신호와 광학 신호 등 외계 문명에서 왔을 가능성이 있는 전자기 신호들을 찾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전파 망원경을 사용하고 데이터를 분석하여 눈에 띄는 패턴이나 지적 기원의 징후를 찾습니다. 2016년 프록시마 B를 발견하고 마침내 그곳에서 생명체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에 밀러는 브레이크스루 스타샷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계획은 광속의 약 20%까지 가속할 수 있는 초소형 우주선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 나노 우주선은 레이저빔을 쏘아 우주로 발사된 후 인근 별자리인 알파 프록시마 센타우리 성계로 이동하여 더욱 정확한 데이터와 이미지를 전송할 것입니다. 우주선의 무게는 몇 그램에 불과하며 초소형 카메라와 기타 기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기술적으로 까다로운 프로젝트이며 현재 개발 단계에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극복해야 할 몇 가지 과제는 극도로 강력한 레이저와 여행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견딜 수 있는 초소형 카메라 및 기타 과학기기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우주선이 광속의 20%에 도달하면 약 20년이라는 기간 동안 가장 가까운 우주 이웃을 여행한 후 수십 년 동안 정확한 데이터와 이미지를 지구로 전송할 수 있을 것입니다. 프록시마 B, 결국 슈퍼지구인가? 2016년에 프록시마 B가 발견되었을 때 뉴스가 쏟아졌습니다. 슈퍼지구와 잠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최초의 외계 세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 다음 뉴스는 다시 바뀌었고 나사가 모든 희망을 무너뜨릴 수 있는 프록시마 시스템의 프로세스를 보고했을 때 가장 큰 환멸이 뒤따랐습니다. 프록시마 B에 대해 확실히 알려진 것은 질량이 지구의 약 1.3배에 달하는 암석 행성이라는 것뿐입니다.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의 약 7분의 1에 해당하는 거리에서 항성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 1년은 지구의 11.21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가까운 궤도를 돌면 행성 표면이 너무 뜨거워질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프록시마 센타우리는 태양보다 훨씬 더 밝게 빛나는 작은 적색 외성입니다. 행성 표면에서 이 별은 가까이 있어도 칙칙한 붉은 궁처럼 보일 뿐입니다. 전문가들은 프록시마 B의 표면 온도가 섭씨 영하 33도에서 섭씨 수백도 사이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하지만 대기의 존재 여부 등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전까지는 확실하게 알 수 없습니다. 측정 결과 프록시마 B는 항성에 근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거주 가능 영역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프록시마 B는 칠레 라실라 천문대 하프스 망원경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프록시마 센타우리 별의 주기적인 도플러 이동을 측정한 결과 거주 가능한 영역에 행성이 존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밀도가 높은 대기와 표면의 액체 상태의 물은 우리가 지구에서 알고 있는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측정 데이터를 확보하기 전에는 이러한 모든 가정은 과학적 추측의 영역에 불과하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자와 아마추어 천문학자 모두 JWST가 마침내 알파 센타우리 시스템을 바라볼 날을 간절히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미 WASP-39B 분석에서 JWST가 외계 행성에서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데이터와 정확한 매개 변수를 보셨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헛수고일까요? 지금까지는 모든 것이 여전히 매우 유망하고 좋게 들립니다. 안타깝게도 그동안 이러한 기대감들도 두 번이나 꺾였었습니다. 프록시마 시스템에서 외계 생명체를 찾기 위한 모든 희망과 투자가 헛된 것이 아닌가 하는 불쾌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추가 측정 데이터에 따르면 프록시마 B는 별에 묶여 있어 행성의 한쪽은 항상 별을 향하고 있고 다른 한쪽은 항상 어둠 속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낮이 비정상적으로 뜨거워져 지구상의 모든 물이 증발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어두운 측면에서는 생명체가 살기에는 너무 추울 수 있습니다.
물은 얼어붙을 것이고 생명체가 계속되는 밤에 생존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동물과 식물이 어둠 속에서 번성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의 가능성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행성에서 낮과 밤 사이의 전환기는 아마도 생명체가 출현하기에 가장 적합한 시기일 것입니다. 폭이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이 지역은 온대 지역일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상상하기 어려운 세상이지만 결론은 우리도 사람들에게 완전히 다른 도전 과제를 안겨주는 기후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1년 과학자들은 또 다른 환멸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적석위성 프록시마 센타우리가 거대한 폭발과 함께 완전 예기치 않게 폭발한 것입니다.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이 별은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격렬한 태양 플레이어보다 100배 더 강한 방사선을 행성 프록시마 B를 향해 날려보냈습니다. 과학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고 즉시 이 사건이 특별한 것인지 아니면 프록시마 센타우리 별이 이와 같은 분출을 일으키는 경향이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이 목적을 위해 특별히 시작된 연구는 프록시마 센타우리의 고해상도 자기장 지도를 사용하여 별의 태양풍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과학자들은 상황이 우려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프록시마 B는 지구보다 총 약 1000배 더 많은 태양풍 복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 별 근처 행성의 모든 생명체는 이와 같은 플레이어에 의해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별한 보호장치 없이는 프록시마 센타우리 B에서 인간이 생존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알파 센타우리 시스템에서 생명체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죠. 영상이 끝나면 여러분이 어느 그룹에 속해 있는지 알려주세요. 프록시마계나 우주 어딘가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다는 희망을 이미 포기하셨나요? 아니면 유리 밀러처럼 열성 팬 중 한 명으로서 나노 우주선을 통해 지구로 전송되는 거주 가능 외계 세계의 첫 이미지를 기대하고 있으신가요?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곧 더 심플리 스페이스로 다시 찾아뵙기를 기대합니다.